이번에 LG 스탠바이미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출시된다고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리모컨이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삼성 M7 모니터에다가 거치대를 연결하면 LG 스탠바이미를 개발라버리는 3텐바이미를 만들 수 있는데요. 사실 LG 스탠바이미라고 하는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개인적으로 이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흥미가 좀 있었습니다. 다만 이 개바가지 가격표를 보고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었는데요. 이 풀 HD 해상도의 27인치 모니터를 100만원에 구입한다는 것이 정말 저로서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 신제품이랍시고 나온 제품을 보고 또 한 번 크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가성비충답게 대신 3텐바이미를 만들어서 몇 달간 활용해 보았습니다. 사용해 보면서 실제로 어떤 점이 좋았는지 또 뭐가 아쉬웠는지 3텐바이미를 만들 때 모니터 크기나 거치대 조합은 무엇이 최적인지 또 마지막으로는 놓쳐서는 안 될 어떤 사용 경험에서 뽑아낸 꿀팁까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3텐바이미는 영상 작업 시 추가 모니터로 활용할 수도 있고 조리 공간으로 백종원쌤을 납치해서 과외를 받으며 요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컨텐츠를 시청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홈 트레이닝을 하는데도 이 이동식 모니터가 꽤 유용하겠죠. 다 쓰고 나서는 이렇게 구석에 박아두면 공간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공간을 컴팩트하게 사용해야 하는 1, 2인 가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거실 TV를 대체하면서 추가적인 기능까지 수행을 하는 셈이니까요. 물론 이런 활용성 자체는 모든 이동식 모니터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것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스탠바이미와 비교해보면 3텐바이미의 장단점이 좀 더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 장점은 가격입니다. 저는 이거 만드는데 대략 60만원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스탠바이미가 얼마나 창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이렇게 가격이 더 저렴한데도 모니터 크기와 해상도는 오히려 상위 호환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은 더 싼데 뭔가 디스플레이 성능과 크기가 더 좋으니까 소인배 입장에서 일단 정신적으로 굉장히 흡족했고요. 이동식 모니터 특성상 이렇게 가까이 놓고 시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높은 해상도에서 오는 만족감도 실제로 꽤 컸습니다. 사실 이건 3텐바이미의 장점이라기보단 LG 스탠바이미가 대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스탠바이미의 디스플레이와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소비자 불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2024년형 업그레이드 제품에서조차도 디스플레이와 가격 그 어떤 것에도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3텐바이미의 단점은 주로 사용 편의성 면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터치 스크린이 안 된다는 점이 의외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원래 TV 리모컨이라는 게 자꾸 사라지면서 사람 열받게 만드는 물건이잖아요. 이렇게 모니터에서 앱을 실행시키는 게 리모컨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동식 모니터를 쓰다 보면 리모컨보다 화면이 나한테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3텐바이미를 이미 사버린 편집자는 터치스크린 전혀 필요 없고 안 불편하다고 주장하는 아주 소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차피 TV도 터치 안 되잖아. 키읔키읔.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터치스크린의 편리함을 알 리가 없겠죠. 무선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사실 많이 아쉬웠습니다. 스탠바이미의 경우 무선으로 2-3시간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10시간, 20시간이라는 사용 시간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2-3시간이라는 게 장난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차피 집 안에서만 쓰는 건데 굳이 필요할까 싶었는데요. 요즘은 우리가 어떤 컨텐츠든 2시간 이상 연달아 소비하는 경우가 정말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던 걸 잠깐 옮겨서 시청하거나 전선을 끌고 들어가기가 애매한 공간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 이 내장 배터리가 참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3텐바이미에 이렇게 긴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다 보면 필연적으로 개판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편집자 역시 처음에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괜찮은 척을 했었는데요. 그냥 전원 케이블 긴 거 쓰면 된다고. 결국에는 이 내장 배터리가 있으면 이동식 모니터의 장점이 훨씬 극대화될 것 같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집 크기나 콘센트 위치, 사용자의 동선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한테는 사실 이게 큰 단점이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요. 터치스크린도 그렇고 무선 기능도 그렇고 아무리 정신승리를 하고 싶어도 되는데 잘 안 쓰는 것과 애초에 쓸 수 없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소소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3텐바이미의 가성비는 여전히 매력적인 게 사실입니다. 3텐바이미가 가성비가 좋은 건지 스탠바이미 가성비가 답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3텐바이미 직접 만들어 보실 분들은 저희가 추천하는 조합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모니터는 이제 거의 국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성의 M7 32인치 모델을 선택했는데요.
편집자의 경우 이 이동식 모니터가 거실 TV, 아이패드, 그리고 작업 보조용 모니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줘야 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32인치가 가장 적당했습니다. 27인치는 말 그대로 모니터 사이즈라 TV를 대체하는 건 조금 아쉬웠고요. 43인치의 경우는 이 가로 길이가 97cm라 좀 너무 큰 감이 있었습니다. 가정집의 문 가로 길이가 재보면 보통 100 이하로 나오거든요. 43인치는 무게도 무겁고 옮겨 다닐 때 여기저기 걸려서 우당탕탕하기 쉽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 한 구석에 CG 모드가 되어버릴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실 TV가 따로 있으신 분들은 해상도를 타협해서 27인치 M5로 가셔도 가성비는 참 좋을 것 같아요. LG 스탠바이미랑 디스플레이 스펙이 똑같은 제품을 반도 안 되는 가격에 맞출 수 있으니까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모니터에 결합할 거치대는 이 카멜 마운트 제품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선 정리 깔끔하게 되는지, 틸트, 피봇, 엘리베이션 간편하게 되는지, 믿을만한 브랜드인지 따져보니까 얘가 살아남았습니다. 보통 카멜 마운트 제품 중에서 가장 흔히들 추천하는 것이 SMB 32번 제품인데요. 보시면 이 32번 제품은 최대 42인치까지 거치가 가능한데 저희가 추천하는 35번 제품은 35형까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심지어 가격은 살짝 더 비싼데요. 이쯤 되면 왜 이딴 걸 추천하는지 의아하시겠지만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SMB 35가 32보다 높낮이 조절을 훨씬 더 간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 32번 제품의 경우 높낮이 조절 시 이렇게 풀었다가 다시 조여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이동식 모니터를 사용해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높낮이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모니터 암처럼 바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SMB 35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는 어차피 32인치 이하의 모니터를 사용하기로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3텐바임이라는 게 만들다가 시행착오 거치다 보면 돈 낭비의 현타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미 현자가 되어버린 저희가 실제 사서 조립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도 별로 알고 싶지는 않았던 것들이죠. 먼저 이 번들로 주는 전원 케이블이 이동식으로 사용하기에는 길이가 너무 짧습니다. 한 자리에서만 사용하실 게 아니라면 무조건 3m 이상의 연장 케이블을 구입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M7 모니터를 구입하시면 이 C타입 케이블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마 22년 언젠가 생산된 제품부터 끼워서 주는 것 같습니다. 랩탑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려면 이런 확장용 C타입 케이블이 꼭 필요하실 텐데요. 혹시 모니터 살 때 못 받아서 따로 구입하신다면 꼭 4K 출력이 가능한 USB 3.1 이상의 스펙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C타입으로 확장 시에 이 연결이 잘 안 된다거나 화면 깜빡임 증상이 생긴다든가 하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열받으시겠지만 모니터를 부숴버리지 마시고요. 모니터 전원을 완전히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면 보통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케이블을 교체했더니 되더라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 M7 모니터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모델명을 잘 보시면 21년형이 A고 22년형이 B 이런 식이거든요. 잠깐 설명드리면 21, 22, 24년형은 스펙상으로는 거의 같은 제품이고 23년형도 제품 자체는 거의 같지만 스탠드에 피봇 기능을 달아놓고 바가지 씌우다 단종된 모델입니다. 아마 삼성 M7을 검색하시면 거의 22년형이나 24년형 제품이 나올 텐데 24년형 제품을 구입하면서 이런 결함이 좀 해결되지 않았을까 기도를 드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3텐바이미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이 견물생심 시리즈 원래 취지는 저희가 사용해보고 괜찮았던 제품을 좀 진솔하게 리뷰해보면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번 해보자는 거였는데 오늘은 이게 뭐 견물생심인지 살심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 거의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